안녕하세요. 네,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. 네, 오늘은 빌딩, 내 빌딩, 알짜로 매각하기. 소위 얘기해서 내 빌딩을 매각할 때 제값을 정확하게 받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래 그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원래는 부동산은 항상 살 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. 살 때 언제쯤 팔 것인가.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한 목표치 금액에 도달했을 때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. 이것을 미리 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은 원룸 빌딩의 경우에는 신축해서 한 7년 내지 8년 주기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. 왜냐면은 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들 수명이 약 한 5, 6년, 좀 길게는 약 한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쯤은 한 번씩 갈아타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사야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. 투자와 투기,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것이 투자냐, 아니면 어떤 것이 투기냐. 쉽게 설명하면은 전세를 받으면은 투기라고 볼 수가 있고, 월세를 받으면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농담으로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빌딩 투자, 예를 들어서 뭐 작게는 뭐 꼬마 빌딩의 경우에도요. 빌딩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운영 수익과 매각 차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빌딩에 많이들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. 매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빌딩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빌딩 가치를 상승시켜서 보존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수익률 관리가 될 수 있는데요. 수익률은 지역이나 그리고 상권,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수익률은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강남의 빌딩의 수익률과 강북에 있는 빌딩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듯이 말이죠. 그래서 그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 익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간 수익률의 12를 나누면은 월간 수익률이 되겠죠. 여기 수익률은 요즘 더 플러스해서 잉여관리비나 시세 차이까지도 수익률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익률 적용할 때 가장 큰 변수가 임대료입니다. 그래서 임대료를 통상적으로는 인심이 좋으신 건물주분들은 뭐 한번 여쭤보면은 뭐 10년째 뭐 계속 그 임대료를 안 올리고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그 올바른 빌딩 관리 방법은 아니죠.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결코 나갈 때 건물주분들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그 주택의 경우에는요, 전세를 10년째 예를 들어서 1억을 받고 있었습니다. 10년째. 근데 10년 후에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전세 집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.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뭐 2년이나 3년마다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했으면은 지금은 오히려 더 큰 목돈을 가지고 이 정도 규모로 이사를 갈 수가 있을 텐데 하는 푸념 섞인 말도 하기도 합니다.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그 우량 임차인을 유치해야 합니다. 우량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그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의원을 들 수가 있는데 손바뀜이 비교적 적은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 업종이 들어오면은 그 건물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은 임대료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빌딩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 2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는 공실 걱정입니다. 공실 걱정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연체. 빌딩 투자에서 이 2가지만 해결되면 뭐 어디에 투자해도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설 관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. 시설 관리는 빌딩의 그 외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어느 지역에 있는 위치에 상관없이
빌딩 외관 관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고요. 내부적으로는 현관 그리고 로비를 정말 깔끔하게 시설 관리한다거나 아니면은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했을 때 그 건물의 가치는 훨씬 더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명도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임차인들을 그 임대 계약을 할 때 나중에 팔을 때를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임차 계약할 때나 임대차 갱신을 할 때 만료 기간을 계략적으로 늘리고 줄여서 전체적인 임대 완료 기간을 약 한 6개월 안에 몰아서 이렇게 임대 계약서를 쓰시는 게 나중에 건물을 팔 때 이분들 명도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. 끝으로 다섯 번째는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일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한 군데 빌딩 매각 의뢰를 하면은 뭐 빠르면은 뭐 그 다음 날 아니면은 일주일 후쯤에는 굉장히 많은 그 문의 전화가 빗발치듯이 쇄도하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일일이 그 응대하느라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.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분들 중에 애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내가 더 받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의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분들 사실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빌딩 매수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주변의 시세 다 분석하고 비교 분석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려다니면서 가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빌딩 매각을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는 저희 회사에 저처럼 일하는 전문가들이 약 한 250여 명이 있습니다. 이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고객층들이 있거든요. 다양한 고객층들 중에는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 그리고 자산운용사까지 거대한 빌딩을 투자 수익을 요구하는 그 자산운용사까지 저희들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공동중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. 특히 그 전속으로 의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빌딩의 가치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